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1학년 2학기 점선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모르신 부분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점선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점선면은 기하 파트인데 우리나라 유클리드 기하학을 쓰고 있어요. 저 뭔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기하학에서 보면 무정의 용어라는 게 있어요. 무정의 용어. 무정의 용어가 뭘까요? 무정의 용어. 없을 무.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토달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왜 점이지? 왜 점입니까? 증명을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자, 점은 점이고 선은 선이고 면은 면입니다. 자, 그래서 점선면은 3대 무정의 용어고요. 자, 점은 점, 선은 선, 면은 면인데 점은 더 이상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굳이 선을 밝히자고 한다면 선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점이 이렇게 모였어요. 자, 지금 눈으로 안 보이실까요? 보이신가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드릴게요. 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점이 잘 안 보이죠? 자, 이 점이 수많은 점이 빽빽빽빽빽빽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이거는 선으로 보이겠죠. 선으로 보이겠죠. 자, 그래서 점의 모임들이 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면은 뭘까요? 면은 이렇게 생긴 게 면이죠. 이 면은 이렇게 선들이 빼곡 왜 이렇게 발음했지? 쌓여서 생긴 이 공간을 이 면적이 면이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요. 자, 원래 점선면은 정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점은 점이고 선은 선이고 면은 면인데, 자, 선생님 저는 중학교 1학년이지만 점선면이 뭔지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자, 원래 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찍어야 보이죠? 그래서 점은 찍지 마. 자, 그러면 점하고 선하고 면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물론 면은 이 안에 면적 이거를 표현하지만 사각형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다각형이 전부 다 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점이 뭔지 알고 선이 뭔지 알고 면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얘네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서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얘네에 대해서 좀 집중 탐구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그런데 점을 갖다가 집중 탐구를 하려 했더니 점은 점인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있는 거랑 어떻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점은 얘네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점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다, 요거다. 자, 그리고 선은 조금 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선은 하나를 갖다가 얘를 갖다 나눌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이 하나가 나와서 더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용어예요. 교점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수학에서 교가 들어간단 말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자, 수학에서 앞으로 교가 들어가면 다 만나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수학에서 도가 들어간다는 말은 그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교점은 점이 만나는 지점을 교점이라 그래요. 그러면 점의 형태로 만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선 두 개가 크로스돼서 만나는 이 점, 이게 바로 교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용어는 교선이 있어요. 교선은 선이 만나는 거예요. 선이 선생님 만나면 이거는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는데, 자,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면이 있고요. 자, 또 하나의 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면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만나겠죠. 이 면과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이 면하고 이 면이 있어요. 자, 잡지예요. 아, 잡지는 아니네요. 자, 부록이네요. 보세요. 자, 이 면이 있고요. 이 면을 여기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간에 여기에 그어진 선 있죠? 여기에 만나는 거. 이게 교선이에요, 교선. 이해되셨죠? 그러면 교점은 여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책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 점이 교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교점하고 교선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나만 독립적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대상이 2개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요. 자, 얘가 점의 형태로 나오면 교점이고요. 선의 형태로 나오면 교선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해되셨죠? 자, 지금 용어 설명 5개밖에 안 했어요. 점선면, 교점, 교선 그렇게밖에 안 했고요. 이제 얘에 대해서 조금 분석할게요. 자, 점은 그대로 점이어서 패스하고요. 선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집중적으로 할게요. 자, 선은 종류가 있어요. 선은 종류가 있어요. 자, 선의 종류는 어떻게 종류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끊어진 점을 AB를 할게요. 보이십니까? 자, 얘를 갖다 AB를 하고요. 자,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렇게 A, 이렇게 B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선이. 자, 하나는 이렇게 쭉 이쪽에서 A, 이쪽에서 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끊어진 건 많이 보셨죠? 우리는 이거를 갖다 뭐라고 읽어요? 이거는 아시죠? 이거는 선분 A, B 그렇게 읽으시죠? 자, 얘는 선분이에요. 이름이. 자, 그럼 얘랑 얘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자, 얘는 커팅이 된 게 아니라 이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쭉 나간다 해서 우리는 직선 AB 그렇게 부르고요. 얘를 갖다 어떤 느낌이냐면 A는 끊어졌고 쭉 B는 나가고 있어. 그러면 얘와 얘의 합체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반직선 AB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자, 반직선 AB에.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A고 얘가 B. 그죠? 자, 이런 케이스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얘는 얘가 A에서부터 B로 쭉 나간다는 뜻이에요. A에서부터 B로 쭉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직선 AB 그렇게 읽고요. 얘는 B에서부터 A로 쭉 나간다는 뜻이에요. B에서부터 A로 쭉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우리는 반직선 BA라고 읽습니다. 자, 읽을 때는 이 친구들은 시작점과 방향을 찾아줘야 돼요. 첫 번째 나온 건 시작점이고요. 두 번째 나온 건 방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린 중등이잖아. 초등 때는 이렇게 써서 했지만 수학은 한국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자, 얘를 기호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분을 갖다가 위에다 짝대기 하나 긋고 AB 합니다. 바 AB 아니 바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읽을 때는 선분 AB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직선은 얘와 다르잖아. 그래서 얘가 어떤 형태야? 양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분의 기호의 양쪽에 화살표 방향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운전 안 하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 보통 도로에서 공사할 때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양쪽에 화살표를 하고 A, B 이렇게 적습니다. 이해되시죠? 구별되시죠? 화살표가 없이 끊어진 거는 선분으로 읽으시고요. 자, 이 선분의 양쪽에다가 화살표의 날개를 달아주면 직선 AB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친구는요. 한쪽만 그려져요. 한쪽만. 한쪽이 사라졌어요. 한쪽만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점, 두 번째는 방향성. 됐죠? 그랬더니 이걸 갖다 화살표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대로 화살표는 동일하게 하시고요. 시작점이 B고 방향이 A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분, 직선, 반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얘네 둘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얘를 갖다가 선분 BA라고 하면 이 친구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를 직선을 하고요. BA를 적으셔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분과 직선은 자리가 바뀌더라도 똑같고요. 반직선은 자리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구별되시죠? 자, 선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선분, 직선, 반직선, 선분, 직선, 반직선, 선분, 직선, 반직선. 자, 선분은 끊어진, 커팅, 끝. 자, 직선은 양쪽으로 쭉, 반직선은 반만 쭉.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의 종류가 있더라. 됐죠? 자, 이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선을 갖다가 커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에 만약에 선이 당당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뭡니까? 선분입니다. 자, 여기는 A고요. 여기는 B라는 선분입니다. 자, 우리는 선분 A, B의 중점을 구하시오 그랬을 때 선분 A의 중점 요 정도라고 합시다. 이 정도. 자,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했죠? 이거를 가운데 있는 점이라서 중점 그렇게 읽을 것이고요. 주로 얘는 미들 포인트의 약자를 써서 M을 쓸 거예요. M을 쓸 거예요. 꼭은 아니에요. X, Y, Z 써도 돼요. 자, 하지만 주로 M을 써서 중점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중점이라고 해요. 가운데 점을. 이해되셨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더 나누고 싶으면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이 하나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두 개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반직선 한 개와 반직선 한 개가 만났어요. 반직선, 정확하게 말하면 반직선 한 개와 반직선 하나가 만났어요. 만났다니까 얘는 뭐가 될 거예요? 뭐? 교점. 자, 이렇게 해서 반직선 하나와 반직선 하나가 만나서 생긴 이 크기.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각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A, 여기에다가 B를 쓰고요. 여기에다가 O를 쓸게요. 자, 각 A, O, B 어딘지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셨죠? No. 또 있어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각이. 왜요? 각은 큰 각과 작은 각 두 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각 A, O, B를 말할 때는 작은 각을 이야기하죠. 주로 이 큰 각을 우리는 우각이라고 그러고 얘는 열각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주로 말할 때는 이 열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큰 각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그럼 문제 큰 각 A, O, B 그렇게 주던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C라는 걸 줘서 C를 지나가는 각 A, O, B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큰 각이라는 힌트를 반드시 문제 안에서 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각은 각 A, O, B 작은 각 쪽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갖다가 쓸 때는 각 A, O, B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각 B, O, A 이렇게 쓰셔도 돼요. A, O, B, B, O, A 이렇게 쓰셔야 돼요. 두 개밖에 없어요. A, O, B, B, O, A 무슨 말이냐면 A, O, B, B, O, A 했더니 각이 만들어졌지. 근데 어떤 애가 O, A, B라면 O, A, B 하면 각이 아주 다른 모양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이 각이 가운데 와야 됩니다. 가운데 와야 돼요. 가운데 주인공은 가운데 와야 돼요. 약간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얘를 또 표기법을 바꿀 겁니다. 자, 얘를 갖다가 우리의 각은 형태가 이 모양을 본떠서 각 이렇게 표현하고요. A, O, B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얘는 각 B, O, A 이렇게 쓰셔도 둘 다 같은 거죠. O가 가운데.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우선 뭐 했냐면 점선면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교점, 교선. 기억나신가요? 머릿속에 쑥쑥쑥 지나가셔야 돼요. 자, 선의 종류에는 선분, 직선, 반직선이 있었어요. 선분은 커팅, 직선은 쭉, 반직선은 한쪽만 쭉.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 반직선과 반직선이 만나서 생긴 이 벌어진 크기를 우리는 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각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우셨어요. 이해되시죠?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만약 내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럼 멈추세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도형의 첫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죠? 자, 그럼 조금만 더 지우고 갈게요. 쌤이 오랜만에 강의를 찍어서 칠판을 너무 작게 잡았어. 작게 잡아가지고요. 계속 쓰고 지우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갈게요. 방금 각은 반직선과 반직선이었죠. 반직선과 반직선이었죠. 이번에는 직선하고 직선이 만났다고 해봅시다. 직선하고 직선. 선생님, 선분하고 선분은 만나지 않습니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선분하고 선분이 만나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면은 각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생긴 이 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교점. 자, 그런데 우리는 교점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각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두 개의 선이 만나서. 제가 방금 선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이유는 선분일 수 있고 직선일 수 있고 선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자, 두 개의 선이 만나서 생긴 각이 있죠. 보이세요? 자, 여기가 각 보이십니까? 자, 우리는 얘에다가 이름을 부여해 줄게요. 제가 얘를 A, B, C, D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봤더니 우리는 A하고 B를 더한 게 선생님 180도입니다. 이건 아시죠? 근데 선생님 B하고 C를 더했더니 얘도 180도인데요? 그러네. 그럼 봐보자. 둘 다 180도로 같은데 B가 같아. 둘이 같은데 B가 같아. 그럼 결론은 뭐란 말이야? A하고 C도 같다란 소리지. A하고 C를 갔더니 A하고 C가 같네. 너희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A하고 C는 서로 마주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각의 이름을 막곡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각의 이름을 우리는 막곡지각이에요. 막곡지각. 자, 마주본다 해서 막곡지각이에요. 마주본다 해서 막곡지각이에요. 됐죠? 자, 그럼 선생님, 막곡지각은 항상 각의 크기가 같습니까? 네. 그러면 B하고 D도 같습니까? 네. B하고 D는 왜 같아? 막곡지각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막곡지각은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막곡지각은 서로 크기가 같고요. 마주보는 각을 우리는 막곡지각이라 그래요. A하고 C가 마주보고 있죠? B하고 D가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곡지각이라고, 막곡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용어가 좀 막 쏟아지고 있죠? 자, 원래 그래요. 기하편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지만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선과 선이 이렇게 됐는데 잠깐만요. 높아심이 하나만 더 갈게요. 그러면 이 180도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우리는 이거를 평각 그렇게 읽습니다. 자, 각의 종류 한 번만 짚읍시다. 각은 뭐가 있어요? 종류가 예각, 직각, 둔각, 평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예각, 직각, 둔각은 아는데 평각을 처음 들어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 그래요.
직각은 아시죠? 90도. 자,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걸 둔각이라 그래요. 포함 안 돼요. 다. 자, 평각은 180도를 평각이라 그래요. 평각은 평평하다 해서 평각이에요. 직각은 평각을 반토막 낸 거. 이해되셨죠? 자, 예각은 직각보다 작은 거. 둔각은 직각보다 큰 거. 됐어요? 자,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걸 예각이라고요. 직각은 90도고요.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 평각은 180도예요. 제 말이 빠르지 않아요, 현재. 빠르다고 느끼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초등 때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다 들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러겠지. 저게 안 들린다고? 그런 친구도 있을 거고. 개 빠른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초등학교 때 쭉 했어요. 예각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거, 직각은 90도,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 평각은 180도를 말해요. 새로 나온 건 평각밖에 없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평각은 180도라는 거 약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각을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각을 조금 특이하게 제가 얘를 갖다가 펜을 좀 바꾸시네요. 자, 얘를 갖다가 제가 선생님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얘를 제가 90도로 세울래요. 얘는 90도야 아니야? 몰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얘는 90도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그냥 선분 L이라고 얘를 선분 M이라고 할게요. 직선 L, M 그렇게 잡을게요. 자, 선생님 이거 알아요? 이거 점. 저 이거 교점이라고 배웠어요. 굿, 교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새로운 단어를 써요. 자, 선과 선이 만나서 새로운 단어인데 우선 이 선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직각으로 만나는 이런 특수한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선. 옷수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수선이에요. 수선은 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걸 수선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L의 수선은 누구야? M이죠. M의 수선은 누구야? L이죠. 상대가 수선이에요. L의 수선이 누구야? M. M의 수선이 누구야? L.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라는 단어보다는 뭐라고 쓰냐면 이 수선이죠. 수선인데 수선이 딱 도장 쾅 찍은 것처럼 크로스된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수선의 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발자국 할 때 그 발이에요. 그래서 수선의 발. 됐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교점이라고 하면 틀립니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사람. 야, 여자 사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디테일하게 불러야 되죠. 그래야 명칭이 되는 거죠. 자, 얘는 교점의 종류는 맞지만 직각으로 직교하는 이 크로스되는 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부르고요. L은 M의 수선이고 M은 L의 수선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렵나요? 자, 용어는 한번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직접 기입해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수학은 암기하면 안 된다던데요. 단어는 외우셔야죠. 단어는 암기라고 하지 않죠. 이건 앞으로를 위해서 단어는 익숙해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여러분들이 야 이거 막국지각이잖아 했을 때 알아먹으셔야죠. 그쵸? 자, 이거는 암기라고 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오늘 뭘 배웠냐면요. 점선면에 대해서 배웠고요. 점선면 이 세 개는 원래 정의가 없는 용어라 했어요. 자, 그리고 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라 했어요. 선분, 직선, 반직선. 선분은 커팅된 거, 그래서 막대기 하나로 표현하고요. 직선은 양쪽에 화살표를 해서 선분에다가 양쪽 화살표. 반직선은 한쪽에만 화살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의 가운데 점을 M으로 주로 이제 표현하고 미들 포인트의 약자 M을 주로 쓴다 그랬어요. 주로. 자,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서 벌어진 크기를 우리는 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정확하게 반직선과 반직선이 만나서 벌어진 크기를 각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은 일반적으로 작은 쪽 각을 이야기하지만 큰 쪽 각을 이야기할 때는 문제에서 어떠한 부분을 제시해 주신다 하셨어요. 됐죠? 자,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서 이 각이 나오는데 이 각에 마주보는 이 각을 서로 우리는 막꼭지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막꼭지 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막꼭지 각은 항상 같아요. 각의 종류는 예각, 직각, 둔각, 평각 네 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선과 선이 직교하는, 선과 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수선이라 했고요. L은 M의 수선이고요. M은 L의 수선이에요. 이 두 수선이 만나서 나온 이 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정리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한 번 더 되새기시고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서로의 위치 관계라든지 조금 더 재밌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